자, 수능 특강 이번 시간 숙제가 1단원이었을 거예요. 1단원 레벨 3를 제가 셋 다 풀어드릴 겁니다. 혹여 본인은 숙제를 다 안 했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풀이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앞에 거 하시고, 제가 수능 특강은 그냥 저기로 올릴 거거든요. 유튜브에 저거를 따로 올릴 거예요. 수능 특강. 알겠습니까? 수능 특강. 니네 수업 영상에도 올리겠지만 그냥 따로 올릴 거거든요. 수능 특강 레벨 3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숙제를 안 하신 분은 지금 굳이 꾸역꾸역 보지 마시고 했던 사람만 보세요. 자, 저는 이제 참고로 미리 수능 특강에서 레벨 2하고 3 중에서 레벨 3만 귀찮아서 레벨 3만 1, 2, 3단원을 다 풀어봤는데, 이번 수능 특강 역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하고 섞어놓은 유형들에 대한 설명이 꽤나 많아요. 근데 1단원에서는 딱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n제곱근에 대한 실수의 개수에 관한 개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개념.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자, 레벨 3에서 첫 번째 거, 레벨 3의 1번이죠. 근데 여러분 책에 32번으로 나와 있겠죠. 자, 그 문제 보면은 이 이상의 자연수 n, 이 이상의 자연수 n 얘에 대해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개수, 실수 개수를 f의 n a라고 하겠다.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f의 n,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f의 n, f의 n 플러스 1의 a, 얘의 값이 최대일 때 우리한테 f의 n의 얘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손풀이도 손풀이지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수능 특강이 부교재현 학교시면서 현재 상일여고랑 강일고가 있는데요. 서술형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쓸게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로 찍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우리 실근의 개수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 참조사항이죠. 이 표 있잖아요. n이 짝일 때, n이 홀일 때 해가지고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해가지고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요거에 관한 문제죠. 그죠? 이거를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음수일 때, 여기에 대해서 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그냥 표를 만들 거예요. 귀찮아서 한 번에 그냥 다 한번 보려고. f의 n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과 f의 n에 요거에 대해서.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잡아서 족칠까요? n이 홀수예요. n이 홀수일 때 a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다 1이 나올 겁니다. 맞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n이 홀수예요. 그럼 거꾸로 얘는 뭐가 됩니까? 짝수죠. 짝수일 때니까 결국 얘는 엄밀히 말하면 fn의 짝수일 때 양수 0 음수에 관한 값이에요. 알겠어요? 짝수일 때의 양수 0 음수, 그런 다음에 다시 어차피 홀수기 때문에 얘도 1, 얘도 1, 얘도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위에 거 할 때는 n이 짝수예요. 근데 얘가 양수예요. 양수의 홀수 제곱근, 양수라는 거죠. 그럼 두 개죠, 두 개. 그 다음에 a가 0이에요. 그럼 짝수의 0제곱근이 한 개. 음수예요. 음수인데 n이 짝수면 홀수 제곱근이 되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빵개죠, 그냥.
얘는.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요거 안에 있는 거 먼저 조지겠죠? n이 짝수예요.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돼? 홀수가 되겠지. 그럼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일 테니까 얘는 사실 fn의 1, fn의 1, fn의 1. 근데 n이 현재 짝수인 상태니까 얘가 다 두 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값이 뭐일 때? 최대일 때. 즉 여기에서 얘인 상황을 얘기해 봐라라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n은 짝수면서 a는 0인 상태가 되겠네요. 그쵸? 얘가 최대군요. 2 더하기 2네요. 미안해요. 얘네요. n이 짝수면서 a가 양수인 경우가 되겠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나라면 있잖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걸 그대로 절대 안 낼 거야. 왜냐면 이 문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표만 외운 소위 말해서 4등급하고 5등급에 걸쳐져 있는 애들이 있잖아.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찍어야 돼. 야 그럼 당연히 양수에 짝수를 찍지 않겠냐? 실근의 개수가 최대인 걸 얘기하라는데? 나라면 그럴 것 같아. 그럼 나 같으면 거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값이 2가 되는 순간에 해당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뭐 다른 걸 계산해 봐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이렇게라든지 이렇게 바꿀 것 같아. 왜냐면 이건 너무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어도 이렇게 찍지 않겠어?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좀 이해가 안 가? 어쨌든 n이 짝수가 a가 양수일 때 저 밑에 있는 거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fn의 마이너스 a 더하기 f의 n 더하기 1의 a 난 뭐냐? 더럽게 한 거네. 방금 꺼냈는데 f의 n 더하기 2의 나의 미래인가? 와이프한테 다리몽둥이가 이렇게 부러지도록 맞나? 자, n이 짝수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1이죠. n이 짝수니까. 그죠? 얘는 진짜로 짝수예요. 근데 a가 양수였기 때문에 얘는 0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a가 양수인 상태죠? 그럼 양수 빼기 양수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1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가 되니까.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사실 생각보다 두 번째 게 조금은 더 지저분합니다. 자, 레벨 3의 2번 보겠습니다. 레벨 3의 2번을 보시면 0이 아닌 두 실수 A, B 요거에 대해서 가족권에서 n이 또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2n제곱근 루트 a의 2n과 2n-1제곱근 루트 a의 마이너스 a의 2n-1 얘는 0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b 빼기 a가 1보다는 크고 문제에서 a는 4제곱근 루트 b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한글로 쓸까 그냥? a는 b의 4제곱근 중 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때 우리한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로그 2의 a분의 b 전체의 제곱 얘가 5 이하의 정수 정수는 정수인데 5 이하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는 게 문제죠. 자, a하고 b는 0은 아니에요.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판정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권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케이스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2n제곱근의 루트 a의 2n 더하기 2의 n-1제곱 루트 마이너스 a의 2n-1제곱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예요. a 자체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로 나오죠. 맞죠? 조심합시다. a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야.
본인이 헷갈릴 것 같으면 A 대신 숫자 -2 같은 거 대입해서 그냥 해보세요. 여기는 A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죠. 근데 홀수적으로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럼 얘는 뭐가 돼? -2A가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이 아니지. 모순이죠. 두 번째. A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가 0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0이 아닌 두 실수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만약 0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얘를 봐볼까요? 아,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냐고 써있네요. 아, 씨발 병신같이 왜 썼죠? 바보 같은. A는 그럼 양수네요, 이제. 그죠? A가 양수네요. 나 이거 왜 썼지? 되게 열심히 썼는데, 젠장할. 자, A가 이제 양수다라는 걸 뭐 원칙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죠? 요거니까 양수니까 뭐 어쨌든 그대로 나올 거고 얘는 이제 -A로 나올 거니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A가 양수다. 그러면 이 보라색으로 밑줄 친 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A는 B의 4제곱근 중 하나니까 A는 B의 4제곱근 중에 하나. 즉 A의 4제곱이 뭐다? B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B도 자연스럽게 양수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이때 문제면 마지막에 보면은 쟤를 5 이하의 정수 이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저기에 들어가 보면 A분의 B의 제곱인데 A분의 A의 4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지금 뭐가 됐으면 좋겠다요? 정수인데 5 이하의 정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에 얘가 A의 3승이니까 A의 6승인가요? 얘가 정수 5 이하. 뭐 문자 K라고 놓고 하셔도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A의 6승은 2의 K승, 단 K는 5 이하의 정수.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죠? 아, 더워. 뒤집었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너네가 과연 정리할 수 있겠느냐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A가 만약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서 K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A가 만약 비정상이라면 K는 음수일 겁니다. 그죠? 근데 A가 만약 정상이라면 어떻게 되죠? K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따져볼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A가 0하고 1 사이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B라는 값 자체가 A의 4제곱이거든? 근데 A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큰 수냐 이거야. 얘는 A의 몇 제곱이야? 1제곱이지. 근데 A가 지금 비정상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서 뭐가 더 크면 얘가 커요. 그러면 A 빼기 B가 뭐보다 크다라는 거야? 0보다 크지? 그러면 B 빼기 A는 거꾸로 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B 빼기 A가 1보다 어떻다고 했지? 크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A는 비정상이 될 수는 없겠네. 모순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 A가 1인 경우도 확인해야죠. A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가 1이라고 하면 B도 1이에요. 그쵸? 그럼 모순이죠. B 빼기 A가 1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B 빼기 A가 0이 돼서 1보다 크다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A는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형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A가 1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A가 1보다 커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도 정해집니까? B도 정해지겠죠? B는 2보다 커야 되겠죠. A가 1보다 크니까 B에서 A를 뺀 게 1보다 커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B는 2보다 크고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A가 1보다 크고 B가 2보다 커요.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죠? K가 양수겠죠.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K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얘가 분수가 될 거니까 모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K는 몇 개? 5개.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써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6제곱이 2라고 했을 때 A의 6제곱이 2의 제곱인 뭐 쓸까? 2의 제곱, A의 6제곱이 얘네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면 B는 A의 몇 제곱? 4제곱이라고 했지? B 자리에다가 A의 4제곱을 쓰면 한마디로 B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얘네들은 다 1보다는 커요. 무조건 이미. 알겠습니까? 왜냐면 뭘 6번 곱해야지 2가 돼? 어쨌든 1보다 큰 수 6번 곱해야지. 근데 분홍색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분홍색도.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값은 뭐였어? A의 4제곱이었으니까 A 대신에 B의 4분의 1승을 썼다고 하면은 얘는 지저분하냐. A의 4제곱이 B인 거고 얘는 2의 6분의 4제곱이 돼버리는 거죠. 맞죠? 여기 지수에다가 6분의 4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4제곱은 B가 되는데 얘가 2의 여기도 6분의 8제곱 A의 4제곱 B A의 4제곱은 B A의 4제곱은 B 얘는 6분의 4를 계속 다 곱하면 되니까 6분의 4, 3, 12 6분의 4, 4, 16 6분의 4, 5, 20승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안 되죠. 2보다 커야 되는데 B값이 2보다 크질 않아요. 그렇죠? 2의 1승보다 커야 되는데 2의 1승보다 작잖아. 말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4개가 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해라?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A의 값의 곱을 요거에서 A의 값을 다 곱해야겠죠. 자, 됐습니까? 일부러 좀 서술형으로 쓸 때 감점 당하지 않게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썼으니까 니네가 푼 거랑 좀 다르더라도 뭔가 봐보셔야 돼요. 만약에 풀어보셨으면 선생님 푼 거랑 내가 푼 게 어디 부분이 좀 다른지. 자, 이제 34번 보겠습니다. 레벨 3 세 번째 문제죠. 자, 중심이 원점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로그 R인 원이 있대요. 이런 원이 있는데 이 반지름이 지금 로그 R 이렇게 써 있죠. 이 직대 직선이 있는데 Y는 R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있어서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 걔가 N이라고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반지름은 1보다 크다라고는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로그 R이기 때문에 진수값이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0보다 크다는지 근데 1보다 크다라고 쓴 건 이유가 있겠죠. 자, 기억 n이 0이면 그러니까 기억은 교점이 없다면 즉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됐을 때 여기에서 R 값이 이미 양수다라는 건 고정이니까 이렇게 돼주길 바라는 거죠. 즉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주황색의 길이와 요걸 D라고 보통 많이 놓죠. 그 다음 여기 반지름의 길이랑 비교를 했을 때 D가 더 컸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얘가 지금 Rx-Y 더하기 B는 0꼴이기 때문에 0,0과 얘 사이 거리 즉 D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루트 r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b. 근데 문제에서 단 하고 맨 마지막에 b가 0보다 크다란 말 써 있으니까 절대값 날리셔도 돼요. 얘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냐면 반지름이 로그 r이었죠. 얘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기억에서 로그 r보다 거리가 더 크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죠? 니은은요. 문제에서 r값과 n값을 줬어요. n이 1이고 n이 1, 그러니까 교점이 1개이고 교점이 1개 그리고 반지름 r이 몇일 때? 10이라면 b는 10보다는 커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미 고정된 거죠. 근데 교점이 하나였으면 좋겠다니까 이렇게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걸 거예요. 이랬을 때 r이 10이니까 로그 10 반지름이 1이죠. 1 한마디로 요 길이가 1 요렇게 되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현재 y는 10x 더하기 b니까 여기에서도 요 d를 1은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1분의 b 그러면은 b 값은 루트 101로 되죠? 그럼 얘는 뭐보다? 10보다 크다라는 게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까지는 스무스하게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디귿을 질문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직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5이고 n이 1이 되도록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있잖아. 지금 일부러 기억해서 니은에서 직선이 접하는 걸 준 이유가 있는 거야. 디귿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 n이 1인 걸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어. 맞아? n이 1인 걸 기준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하더라 이거야. 이렇게 접해. 요게. 접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중요한 건 뭐야? 넓이가 몇이다? 5다라는 걸 알려줬지? 그럼 봐. 요 직선이 원래는 y는 rx 더하기 b니까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절편을 좀 잡아보자면 여긴 0,b가 돼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r분의 b, 0이 될 테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얘를 s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여기에 절대값 씌운 거니까 r분의 b가 되겠죠? 근데 얘 넓이가 몇이다? 5다라고 한 거지 지금. 맞죠? 넓이가 5이고 그러니까 b의 제곱은 10r 요런 값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조건이 뭐였어요? 접한다. 그지? n이 1이다라니까 접한다. 즉 얘가 이렇게 딱 이 d라는 게 반지름이랑 일치할 때 그러면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을 쓰면 d 값이 루트 r제곱 더하기 1분의 b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 로그 r 요거죠? 맞죠? 문제에서의 반지름이 로그 r이니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b는 뭐예요? 로그 r 곱하기 루트 r 제곱 더하기 1 얘가 b인 거죠. 그러니까 주황색이면서 하늘색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는 가정이에요. 즉 무조건 참인 상태예요.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b하고 r이 자연수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예요. 결국에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 질문이 두 자연수 b와 r이 존재하니? 라고 한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로 b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b와 r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값인지를 보라는 거야. b하고 r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값인가. 자,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일단 얘는 b제곱인데 얘도 b제곱 아닙니까? 얘도 b죠? 얘를 b제곱으로 바꿔볼까요? 하늘색을? 이 하늘색을 b제곱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로그 r 전체 제곱 곱하기 r제곱 더하기 1 얘
얘를 과연 니네가 정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얘랑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근데 거기에 모순점이 하나 생겨요. 얘랑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은 우리 둘이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을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나 좌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너네가 그릴 수 없는 그래프예요. 로그를 제곱했고요. 얘로 나누기 해가지고 하면 r제곱분의 10r이니까 2차분의 1차인 형태의 유리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연수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에서 우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조건이 뭐냐면 자연수 B와 R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자연수인 상태에서 보자라는 거야. 자연수인 상태에서. 언더스탠드 됐어요? 그러니까 B도 자연수고 R도 자연수였으면 좋겠다. 알겠어? 근데 B가 1이 될 수 있을까? B가 1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될까요? B가 1이라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요? R은 몇이 될 수, 이걸 따지라는 거야. 지금 봐. 얘가 자연수의 제곱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R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결국 어떤 값이어야 돼? 10 곱하기 어떤 수의 거듭 제곱 꼴이어야만 하지. 그래야지만 B 값이 자연수로서 정의가 될 수 있겠지. 이해가 됐어? 왜냐면 이미 앞에 10이 붙어 있으니까. 언더스탠드 됐어? 그러면 P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몇이야? 1이지, 1. 그러면 R이 10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까? 그냥 P가 1일 때, 여기에서 P가 1일 때 R이 1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저 주황색 식은 결국 어떻게 돼? B 값은 몇이어야 돼? 10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R이 10이니까 1이고 100일이 되지? B의 제곱이. 요렇게 되지. 맞아? 모순이 생기지. 그럼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R이 딱 10일 때, 그러니까 P가 1이면 R이 10인데 이때가 모순인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그렇게 치면 R이 10일 때, R이 40일 때, R이 90일 때 이걸 다 써볼 거야 되네?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과연 가능한 거겠느냐 이거잖아. 맞아? 간단해. R이 만약에 10보다 커지면 이 둘의 차이는 더 벌어질 거야 라는 걸 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R이 10일 때가 사실 뭐예요? R의 최소값이죠. 맞아요? R이 최소일 때 얘네 둘의 차이가 최소예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잘 봐. 얘하고 vs 로그 R의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더하기 1 요렇게 됐는데 얘를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일단 얘랑만 비교를 해봐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있잖아. R이 딱 10이어봐. R이 10일 때가 뭐였어? 얘가 바로 100이고 얘가 몇이야? 101이지. 그럼 R이 10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무조건 오른쪽이 더 커요. 왜냐면 얘는 10 곱하기 R이고 얘는 뭐가 돼? 10 곱하기 R이고 얘는 R 곱하기 R에다 심지어 더하기 1까지 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R 값이 1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얘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서술할 수 있겠느냐예요. 이거를 니네가 뭐 하면 되지? 서술형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럼 선생님 한번 서술형 지금부터 정리해보면 되겠지? 자, 봐봐. 왜 화를 내? 이것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이제 여기 지울게. 서술형 정리한다면 이렇게 돼. 자, 어차피 요거까지는 그대로니까 이때. 너네한테는 색깔로 구분해 줄게. 빼기 10R. 얘는 뭐보다 커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 얘를 일단 살짝 생략하고 봐봐 라고 하면은 r제곱 더하기 1에서 뭘 뺀 거? 10r을 뺀 거. 내 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얘는 뭐보다 커요? r제곱 빼기 10r보다는 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되셨어요? 자, r의 최소값은 10이죠. 맞아요? r의 최소값은 10입니다. 그러면 r이 1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r이 1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푸는 거니까 얘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지죠. 그쵸? 즉 밑에 좀 좁은데 밑에다 그냥 마무리할게. 즉 r이 10보다 크다 그랬을 때 결국 이 식이 0보다 무조건 크니까 이 둘이 같게 되는 얘와 로그 r의 제곱 곱하기 이러한 r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수냐 아니냐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그죠?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얘하고 얘에 대해서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R값을 찾고 그걸 만족하는 B값을 찾았는데 그게 심지어 뭐까지 돼야 돼? 자연수까지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최소가 10인 건 차치해 놓고 하늘색에서 주황색을 실제로 빼는 식을 계산을 해봤더니 하늘색과 주황색은 절대 같아질 수 없는 수인 거야. 언제? R이 자연수라고 하고 B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최소인 순간이 언제야? R이 10인 순간 이후부터는. R이 10인 순간에도 이미 0보다 큰 거고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여기 플러스 1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얘 R 10 집어넣으면 0인데요 이러면 안 돼.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뭐야? 1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여기가 없어지면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잖아. 너네 눈에 보기 좋으라고 일부러 2차 부등식 인수분해 했을 때 R이 10인 것 때문에 이렇게 써줬던 거고 여기서 그냥 써버려. 본인이 헷갈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수능에서 있잖아. 이 문제가 결국엔 연계 문제인 거잖아. 수능 특강이 수능 연계 교재잖아. 졸라 웃겨. 이 그림 하나만 연계해놓고 질문은 완전 다른 걸로 해놓을까? 여기서 지나가는 직선하고의 이 원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죠. 이때 GN이 미분이 불가능한 건 몇 개, 언제인가 막 입장으로 물어봐. 그러고서 수능 연계됐어요. 이런다. 그래서 사실 수능 특강 문제는 완전 다 이러면 바로 그 그림 이용해서 점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였던데 이렇게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어차피 연계율을 니네가 체감할 수가 없어. 카메라 꺼주세요.